1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부,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의원님. 네, 박경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지난 추경 때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사업 그 안전연구 용역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통과됐고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의 그 협조로 예산은 확보가 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전에 그 의회에서 이제 풍동 실험이나 그 계책을 할 때는 좀 공익성 있고 그런 이제 공공기관의 위탁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현수교나 사정교 같은 그 와이어를 사용하는 그 교량에 대해서 풍량이라든가 계측할 수 있는 그 기관이나 기업이 공공기관은 전라북도 산업협력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실 직원들하고 같이 그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을 방문을 해서 담당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받은 결과 이제 풍동 실험은 이제 다리가 교각이 설치되기 전에 모형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니 지금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교각이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약 6개월간 계측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제 필요한 와이어 이제 진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와이어에 대해서 댐퍼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기간 한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계측기 설치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측기 설치 비용은 일단은 약 8천만 원, 8,800만 원 정도. 그럼 연구 용역비를 가지고 계측기 설치로 지금 목 변경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연구 용역은 맞은데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진동이나 그 와류 현상에 대해서 그 조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풍동 실험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설치된 와이어에다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6개월간 계측을 한 다음에 와류 현상이라든가 그 풍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댐퍼 있습니다. 설치는 누가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그 8,800만 원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풍동 시험 연구 용역을 하지 않고 계측기 설치한 다음에 보강 공사의 방법으로 시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풍동 실험도 용역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계측기는 그 용역의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댐퍼 똑같은 설치도 댐퍼 용역은 설치는 이제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시설비도 이게 그 예. 용역비 예산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 용역에서 설계나 시공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계측기 결과에 설치로 따라서 설계나 시공의 하자 귀책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이제 그 표준 풍향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설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추경 당시에 예. 이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하자도 아니고 그 단지 진동이 있어가지고 점검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이게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인도교 2교가 예. 케이블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안 끊어졌어요? 예, 예. 안 끊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실망입니다. 이게 만약 위증일 경우에는 예. 의회를 참 심각하게 기만하는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안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아니, 만약에 이게 예.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예. 사실이면 과장님 사과하시고 유증의 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 끊어졌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규책 사유가 없는 하자가 아닙니까? 네,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12월에 케이블 하나 끊어지고 또 1월에 케이블 하나가 또 끊어집니다. 준공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케이블 특허업체 공사업체가 부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해 놓습니다. 이 케이블 끊어진 사건이 이 영구 용역비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집행부에 말씀드린 다 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계좌님도.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니고요. 그 와이어가 일부가 이제 끊어진 걸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자가 아니에요? 아셨잖아요. 왜 추경 예산 세울 때 그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왜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한경봉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을 때 내용과 같이 최초 설계 시에 내진성, 내풍 안전성 등을 표준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사장교, 현수교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풍동 시험, 공탄성 시험을 해서 내풍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의 하자 같지만 설계 가업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납품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우리 군산시 발주처의 규책 사유도 없다고 할 수 없기에 항만해안가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의회에 자세한 보고 없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합니다. 맞죠?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와이어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와이어가 비틀림으로 인해서 일부가 절단됐다는 끊어졌어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완전히 절단됐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그래놓고 용역비를 보강공사비로 목변경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풍동 용역을 해가지고 규책 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설계사가 잘못이면 설계사에게 부담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님. 일단 그 이번에 하는 용역은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아까 용역은 하지 않고 무슨 뭐 지침계를 아니, 설치한다면서 용역 그러니까 지금 풍동 실험이나 아니면 그 와류 현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데 그 방법을 풍동 실험 방법이 아니라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측기 설치하면 규책 사유가 명확히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보강공사를 예를 들어서 댐퍼를 설치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완벽한 보강공사입니까? 일단은 진동은 제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전북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럼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그 거기에 뒤에 대한 와이가 끊어지면요? 이제 지금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뭐 저희 교량뿐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와이어가 끊어지는 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잖아요. 준공이 나고 나서. 그거를 그렇게 쉬쉬하고 계측기 설치하고 댐퍼 설치하고 보강공사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의 규책 사유예요, 이게? 물론 저희도 잘못은 있지만요, 의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이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이 현수교나 사장교에 대한 교량에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 그래요. 하자가 발생한 것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의회에 예산 세울 때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보고한 대로 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의회가 허수아비예요?
원래 추경 예산 때 말씀했던 것처럼 규책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액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의원님. 와이어가 끊어진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다른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교 말고 나머지 기준공대행 1교, 2교, 4교가 언론에도 나왔고 이게 앙카볼트, 해상 기둥, 걷어 등등이 계속해서 녹발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 시공사에다 감리단을 다 불러가지고 네. 그 녹발생 녹 제거하고 그 녹발생을 하지 않는 도료를 부포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 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근거는요? 하자 기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 하자 기간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예, 예. 도장공사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니, 도장이 아니라 전체 교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치는 언제 합니까?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별도로 이제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이나 그게 필요한데 네. 지금 이제 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그 다른 공사 때문에 바지선이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다른 공사라고 하시면 3교 지금 남은 3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예.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2022년도 10월에 지금 2교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3교가 바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3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된 곳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보다 수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노선을 약간 바깥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거 변경하는 과정에도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교 설계 변경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3교는 설계 변경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 이 노선 변경하는 게 3교 처음입니다. 설계 변경 안 하셨다고요? 예, 예. 한 번 했어? 아, 죄송합니다. 설계 변경 한 번 했다고 그럽니다. 왜 했습니까? 설계 변경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지금같이 똑같은 원인으로 수심이 안 나와가지고 그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수심이 안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한 번 했는데 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1년이에요, 1년. 예. 지금 집안 조사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기반 때문에. 조사는 설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 당- 변경 한 번 당초- 하셨다면서요? 설계 변경 언제 하셨어요? 3년 5월에 하셨죠? 예. 2020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당시 수심이 문제돼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는데 예, 예. 상부공 특허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과장님? 제가 솔직히 계장님이 그 답변 그 상황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제가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착공도 안 된 교량인데 그 상황을 과장님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종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설계 드리는 변경도 겁니다. 안 끝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설계 변경을 한번 했고 다시 해야잖아요. 이게 왜 지금- 착공 못된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예, 예. 근데 그 당시 설계 변경을 왜 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 파악이 지금 1, 200짜리 사업이십니까? 설계 변경 그 당시에 수고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니까 설계 변경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특허업체 해상데크 업체하고 같이 협의 안 하시고 설계 변경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상데크 특허업체에서 설계 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시공을 못 한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하니까 다시 설계 변경하시고 23년도 8월에 설계 다시 하셨잖아요. 도면 다시 그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한테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시공사에서 넘깁니다.
시공사에서 금액 뽑아옵니까 안 뽑아옵니까? 지금 설계 변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사에서 얼마 뽑아왔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금액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계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좀 그 시공사에서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실정 보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특허 업체랑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실정 보고 중인데요.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0억 이상 뭐 증액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감리단하고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왜 자꾸 터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 1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공사랑 그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억 증액이면 20억 증액은 좀 터무니없는 그 실정 보고를 해온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그 감리단과 그 지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액분 확정되면 예산 편성 언제 하실 겁니까? 이제 증액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교 예산 남아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돈이 자녀 사업비는 지금 10억 정도가 자녀 남아 있는데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변경 사항을 이제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 10억 가지고 착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계약돼 있는 거 이외에 자녀 사업비가 10억 정도 이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예. 1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증액 사항에 대한 지금 그 검토 중에 이제 지금 그 감리단에 대한 증액 부분은 이제 6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자녀 사업비가 지금 4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네네. 10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억으로 어차피 나중에 예산 예. 편성해서 올리실 거 예, 아닙니까? 예, 10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네.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착공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착공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돼 있는 그 관급 자재나 그 시공사에서 당장 시공할 수 있는 그 변경 계약 전에 있는 계약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있고 증액 설계 부분에 변경 안 했는데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설계 변경을 이제 당장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착공할 수 있게 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변경 중에 있어서 지금 협의 완료가 되면 4월달에 아무튼 착공할 수 이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설계에 있다고 봐요. 저는 이교도 그렇고 녹발생도 그렇고 녹발생 앙카볼트 캡슘은 녹발생하겠습니까? 3교 설계 변경도 그렇고 어떻게 설계해서 배가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걸 설계 변경을 합니까? 그런데 2교 케이블 끊어진 거를 그런 식으로 조치한다고요? 명확하게 규칙 사유 확인하시고 발주처에 규칙 사유가 있으면 예산 세우시고 발주처에 규칙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확실하게 전가하십시오. 이게 지금 홍보도 엄청나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개통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자 의원님. 회장님,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간 사업자가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민간 사업자를 민간 사업자 재원이 확보가 됐냐고 네,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민간 사업자가 지금 재원 확보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능력이 되지 않는 우리 그 민간 사업자에게 계속 우리 군산시가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저희도 이제 최종 그 사업 수행 능력이나 지원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현 사업자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확실한 대체 사업자가 이제 확보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의향 기업들은 그 전전에 두세 군데에서 와서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왔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원에 대한 확실한 그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확신을 못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이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저희가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현 사업자가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해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이 사업에 관심 있던 한 개 기업하고 또 최근 10월 말경에 한 개 기업에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11월 초에 가서 그 본사 가서 만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자기들이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업의 이제 출자자 면모를 보면 이 재정 능력이나 그런 거는 충분할 것 같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사업자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간업자와 우리가 체결한 지는 언제 했지요? 그 2021년도 9월 30일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현 사업자가. 네. 그렇다면 가장 기간이 얼마 정도 흘렀습니까? 지금은 약 2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막대하게 어떤 그 대안도 없이 또 어떤 그쪽의 그 기대나 그쪽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이제 그 우리가 통상 말하는 PF 대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전제 조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 변경하는데 약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30일에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도 변경이 끝나면 또 그 새만금청하고 이제 입주 심사, 입주 승인 그다음에 그 체결하는 데 한 2달이 소요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민간 사업자로부터 계속 그 계획을 받아서 언제까지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10월 말로 해서 더 이상 이 사업자가 그럴 사업 수행 능력이나 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이제 지금 지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이 사업을 진행되는데 그 재원주들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저희가 9월 30일경에 그 9월 30일이 용도 변경이 끝날 즈음에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PF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업자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PF가 지금 불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지금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민간이 토지 매입과 그 안에 시설을 갖추는데 재원 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1,999억이란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 정말로 안타깝고요.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마무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우리 군산시에 대한 사업 부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설경민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이 아직 종료는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료 시점이 언제지요? 지금 산업 아니 원래 계획상 종료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금년입니다. 금년 12월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우리 공공에서 국비 사업에서 만약에 지금 투자된 금액,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나눠서 뭐 설계 비용이나 지금 있을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저희 공공에서는 약 100억 정도 제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제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해서 아마 사무실 운영비까지 이제 재경비를 하게 되면 아마 25억에서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민간 부분은 얼마였죠? 설계비가 현재 지급된 비용이 15억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비용이 10억이나 들어갔어요? 민간이? 그거 누구 추산이에요? 지금 민간 사업자가 제때 민간 사업자 추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25억이다. 예. 뭐 본원은 이렇게까지 들었을 리라고는 안 보는데 예. 본원의 추산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다른 투자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자하고 이어져서 이 사업을 종료시키지 않았을 때는 뭐 괜찮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경우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반납 금액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이 201억 4천만 원입니다. 4천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비 반납 금액 안에 토지 매입 대금이랑 다 포함이 돼 있죠? 국비는 토지 매입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매입은 11호 발표한 예. 겁니까? 국비 10억하고 나머지 78억은 11호 했습니다. 국비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면 토지만 덩그러니 남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럼 나중에 그 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다시 농어촌공사에게 되팝니까? 아니면은 놔뒀다가 땅값 오르면은 땅 팔아서 시 세수를 늘릴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유권에 등기는 안 났지만 이제 준공정은 소유권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이제 1차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 위기지역인 여러 도시들이 지자체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사실은 올렸어요. 이 사업이 예. 우리가 고안해서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 이런 결과를 낳을 줄 알았다면 이때 이걸 주장하지 않고 다른 걸 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됐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할애하고 우리가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국비가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근데 지금에 와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거 군산시 생각이죠. 자,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 승계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 공고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산자부의 의견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아니 어제 정확히 정해졌는지 안 되는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사업자를 새로 모집하는 거는 군산시 이제 재량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 문제는 산업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업 기한이 정해있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추가 사업자를 모집을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얻으라는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 11월 중순에 와서 그걸 협의를 해요? 저는 이 본 사업이 군산시에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해서 국가에다 사업인데 이런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 저는 군산시에 100% 규책 사유가 있다고 봐요. 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는 토지 매입을 해야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업지 PF도 일으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문제 제기라는 것이 자기 자본 비율의 문제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그 15%의 금액이 토지 매입 대금조차 안 돼요. 이 15%라는 설정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런 중요도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든 아니면 이대로 두실 거면 추가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 단계에서 강화시키든지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15%에서 맞춰온 기업이 최초의 시행에 토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누구의 잘못이냐고 이게. 두 번째로 민간 사업자 공모하고 첫 번에 우리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군산시가 요청한 사업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군산 이국가 산단에서 사업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새만금 산단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새만금 산단으로 옮겨지고 나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건 이미 알고 나서 참여를 했던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보면은 그 공개 모집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21년도 8월 3일인데 저희가 공공부분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12월이에요.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바꿔야겠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21년도 초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 사업 대상지도 바뀌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의 새만금 산단으로 옮기고 나서 이 대상지가 산업시설 용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시설 용지로서의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용지라는 것을 군산시는 전혀 몰랐어요. 맞습니까? 지금 알고 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몰랐죠? 그 당시에 그 용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만금청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업시설 용지에 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용지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알았어요? 공고 후에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상지를 바꿔놓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걸어놓고 만들어놓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되기 직전까지 이 사업 대상지가 우리가 원하는 시설로서 사용할 수 없는 소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적으로는 기한이 얼마 안 걸렸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추가 민간 사업자가 여타의 PF를 일으키고 금융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이상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한번 아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10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분을 하라고 해서. 아니 그 그러니까 의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군산시는 정말로 멍청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그 시설이 들어간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행정행위를 1년 이상 방치하고 난 다음에 공공부문만 사실은 진행이 돼요. 민간은 PF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자영재 국장님이 올 1월 달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해결된 것이 12월 29일 날 공공부문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영재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4월 달에 보니까 이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11월까지 왔어요. 이후에 이 사업자가 그 처음에 민간 사업자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시간대의 여유는 많이 있었어요. 왜? 군산시는 공공부문의 토지 매매 체결을 이미 21년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지체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거에 별개로 민간 사업자는 돈만 있었다라고 하면 토지 매매를 군산 공공부문하고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흘러 1년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1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아 군산시가. 이 사업자가 이대로 가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해지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잡혀서 가요. 법률 자문을 끝났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금년 5월 달에 한 번 받고 이번에 한 번 다시 받았습니다. 5월 달에 받았으면은 그걸 왜 인자서 받아요? 지금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실시 협약서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중도 해주에 인한 협약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본 협약 54조의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 및 그 처리사항 조항의 1항 5호에 재원 조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건 협약상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기한이 남았다라면 국장님 바뀌시고 나서라도 빨리 사업자 변경을 시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사업자 취소를 지정 취소를 하지 않고 11월 중순까지 올 수 있냐고요. 이제 와서 이 사업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취소 못할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 예. 어떻게 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확보해라 얘기만 하지 계속 기한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1, 4분기를 지나고 2, 4분기를 지나서 4, 4분기까지 와서 반납 시점을 한 달 앞둔 현 상태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 일을 정해놓냐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지금? 서두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과장님 예. 3개월 전부터 하세요. 3개월 전부터. 현대중공업 떠나고 GM 폐쇄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받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에 200억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반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리적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에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변호사는 우리에게 유일한 자문을 얻었겠죠. 판사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단서 조항에 주무관청의 귀책 싸움이 그 처리라고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주무관청 군산시를 얘기하죠. 권한이 있는 자의 토지 용도의 변경, 부지 제공 등이 불가능하여 봉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귀책이 어디에 있다? 군산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찌 됐든 사업자가 돈이 있건 없건 떠납시다. 네? 선정이 됐어요. 그럼 최소한 군산식 행정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잘못 선정을 해서 1년이나 넘게 소요되는 이런 룰을 범하면 안 되죠. 결국 이 귀책사항 이 한 줄 때문에 사실은 전 사업자 지정 취소를 계속 미뤄왔다고 봐요. 왜? 법적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지정 취소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이 한정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초에 올해 초에 자영재 우리 국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쭉 제대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시간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서 추가 사업자를 공모를 하든 아니면 이 사업권을 그대로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하든. 최근에 이 사업자 한국자동차무인가요? 군산자동차고요. 군산자동차무요? 예. 여기에 사업권 인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허무 맹랑한 가격을 제시했죠. 예, 접점을 찾지 예, 못했습니다. 뭐 그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허무 맹랑한 가격을 제시했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지금 들어간 비용 그것도 많이 잡아서 25억이라고 추정 본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백억을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업자가 이래요. 몇백억이라는 것은 토지의 형질이 용도가 변경되고 나서 지원수술 용적으로 바뀌었을 때 향후 분양을 했을 때의 예상 가능 분양 수익까지 계산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 몇백억이.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된 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끌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키워가지고 사업 완료되면 나중에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자가 저는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토지 매입
대금조차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이 선정된 것도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사업권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허무맹랑한 금액을 본인들은 되지도 않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자를 사업 파트너로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같이 해오고 국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를 여태까지 했냐고요. 국장님 국비 반납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일단 말로만 고용산업 위기지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다 했으면서 저희가 상품권 빼고 제대로 한 게 뭡니까? 군산시가 그것도 선심성으로 발행량을 늘리기만 하고 제대로 된 고용산업을 대체할 만한 대체 산업으로 한 건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냐고요. 강임준 시장이 2018년도에 취임되고 바로 첫 해 시작한 첫 사업이에요. 도대체 강임준 시장은 뭐 한 겁니까 이거? 자, 한 가지만 묻죠. 만약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 칩시다. 국비 반납했어요. 그건 알아서들 책임지시고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될 거니까. 그러면 추가 사업자가 지금 의향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군데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사업이 종료했을 시에 그럼 민간 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합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땅은 이제 땅만 덩그러니 남겠죠. 하지만 추가 사업자가 대체할 만한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100% 민간 사업 내지는 시와 도 매칭해가지고 국가는 빠지고 한다 치더라도 이 사업은 허가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투용자 심사나 그런 걸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으니까. 국비까지 다 줘서 심사 맡아가지고 온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투용자 심사 국비를 보태든지 안 보태든지 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냐고요. 과장님이 어저께 제출해 주신 자료 등을 보면 근무 대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얘기 6개월 전부터 하신 얘기예요. 6개월부터. 예? 이번 감사만 좀 넘어가서 어쨌든 버텨보자. 사실은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민간 사업자가 현행 민간 사업자가 우리가 지정 취소를 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의 입장은 법적 검토를 유리하게 끝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한이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추가 뭐 사업자를 변경하거나는 더더욱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100%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 사업은 종료됐다고 하도 무방하다고요.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인 지금 현재 사업자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저기 변호사뿐이 아니고 신탁사 같은 데다가 의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자문을 받아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냐 아니냐의 결론이 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린답니다. 3주에서 한 달 걸리면 저희가 지정 취소를 언제 할 건데?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바로 언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입니다. 다음 주 초에 하면 시간상으로 3주 걸려서 12월 15일 넘어서요. 20일 다 돼가지고 추가 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며칠 만에 한다고 그 해요. 인용되기 전에 신청한다고 그래서 추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이제 대체 사업자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법적 검토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 법적 대응을 최소 올해 초에는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전망을 밝게 보지는 않았던 사업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어렵사리 선정을 했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저희가 큰 돈인 200억 이상을 가져온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5년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 군산시의 멍청한 행정, 그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소송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 그리고 거의 90% 이상으로 확정적인 국비 반납의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에 발생된 이런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본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큰 프로젝트인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비가 200억이 반납될 시에는
강임준 시장이 책임을 지든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분명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형 의원님. 예, 양생 의원입니다. 군산시 캠핑장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 개는 어느 개예요? 지금 캠핑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성 주체나 재원에 따라서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항만 해안가에서는 지금 도서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 캠핑장. 예, 문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 두 개. 문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문여도 오토 캠핑장 문제점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이용객들의 불편함, 민원. 지금 어떤 내용 민원이 좀 사소한 민원들도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장 문제라든가 예. 그런 민원들. 화장실이랄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시고 실행했습니까? 지금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 반영 요구를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을 내년에 방영을 한다고요. 일부는 저희가 그 유지 보수비로 수리를 일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그 화장실 문제나 샤워장 문제를 내년 예산에 별도로 증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오토 캠핑장이 우리 군산 시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외부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비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군산 시민들보다 외부에서 많이 온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군산의 한 면목입니다. 그런 작은 시설에서 우리 군산의 모습이 실추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두 군데 다 그 영어조합 법인에서 마을회에서 법인에서. 법인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자체법 뭐 이렇게 규정을 좀 정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어조합법인 정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영어법 예, 예. 우리 조례에는 아니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영어조합법인과 그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 영어조합법인 별도의 정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군산의 한 면모이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세자 의원님. 과장님 윤세정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 640페이지 보면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비 사업 내역이 있는데 첫 번째 내역에 보면 CCTV 카메라 설치 사업량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지금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잘못 표기돼서 온 건지.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CCTV 그렇죠? 설치 공사가 맞는데 예, 이제 작성을 하다가 지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저희 의원들이 하는데 실수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자연이 만들어낸 섬 중에서 피서치를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선유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비 사업 중에 안전 감시대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예, 예. 자료 보시면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달에 4개소를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2021년 1개소 했는데 빨간색 안전 감시대는 언제 설치한 건가요? 몇 페이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선유도에는. 예, 예. 근데 지금 빨간색 안전 감시대는 언제 설치했나? 이게 너무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안전감시대가 총 6개가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4개는 완전히 교체를 했고요. 예.
그 21년도에 한개소를 지금 감시탑을 큰 거를 설치를 했고 네. 내년에 마지막 한 개를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선유도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부식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제가 거기다 사진 한 장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너무 사진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감시대 올라가는 감시원도 문제고 내려와서 혹시 이거 발생돼 가지고 내려올 때도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미끄럼틀이 너무 지금 녹슬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사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 군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예, 의원님 지금 본 그 사진 빨간색은 네. 지금 내년에 보수하려고 아니 교체를 하려고 예산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에 하신다고요? 예, 예. 내년 개장 전에 이제 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빨간색도 그렇지만 노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부식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내년 봄에 동절기 지나고 나서 다시 별도로 그 유지 보수 비용을 해서 녹제거나 그 녹 방지 도료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 시나 군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저희 군사는 대표적인 이제 선유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와서 보시는 분들이 내년에 올 생각이 있을까요? 예, 재원을 한번 확인해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요청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예.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의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촌 유질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수 환급이 말하면 회수가 1억 4천인가요? 예, 1억 4천. 환급이 9억 2,600이고 예, 예. 이 정도로 이렇게 그 환급이 되고 할 정도로 된다면 우리 시에서 업무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글쎄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뉴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여도 그 지금 해양 내저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할 때에 예.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잘못 지급될 수 있고 돈에 비해서 사업이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수할 때에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11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 그렇게 꼭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직도를 그 생태 환경 조사차 그걸 들렸다가 말도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도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말도를 들려봤는데 말도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말도, 명도, 방축도가 지금 K성 관광으로 지정된. K섬으로 해서 예. 관광으로 떴죠. 예, 예, 방송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가는 날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차 여기를 15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그래서 보는데 저기 보세요. 지금 옆에에 그 낙석이 떨어져서 낙석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저런 걸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셨구만요. 저거 봐봐요. 저렇게 밑에가 녹슬어가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걸 저대로 넣으면 부식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부식되기 전에 저기에서 한 50전, 60전만 세멘 콘크리트를 올린다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예, 전체 한번 부모는 다 똑같아요. 예, 예.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이 지역에 관심만 조금만 있다 해도 아, 저건 빨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구나. 꼭 예산을 들이보다도 다른 예비비라도 들여서 저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는데 찡그려진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것은 K관광이라고 하고 말도 배를 타고 그 앞을 지날 때 저런 건물이 말도의 그 전경을 완전히 다 흐려놔요. 저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군산대에 말하자면 건물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군산대에서 우리 군산을 같이 더불어 가고 우리 시에서 수령금 받아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데가 저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 협조 의뢰해서 저걸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간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 관심을 저렇게 안 갖냐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저것을 그분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저 바위가 아주 멋지게 떡바위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거기서 사진을 다 찍는 그 옆에 저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 봐요. 쓰레기가 저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를 안 쳐준다고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갔거든요. 쓰레기가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명도, 방축도, 여기 보면은 4명씩인가 여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했더만요.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저걸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렇게 했으면 저걸 빨리 치워야 되고. 그래서 K관광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의 섬으로 됐다면 적어도 저런 데는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관광지가 저렇게 생겨서 쓰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걸 보면은 그분들이 와서 저걸 쳐다봤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의지가 우리 군산시가 있냐 없냐? 여기 우리 직원들 한번 바라보세요. 저걸 보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모든 행정은 답은 현장에 있어요. 지역에서 그렇게 SOC를 하면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예산 타락만 하고 그냥 저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도에서 나오니 저걸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대로 저렇게 방치했다냐 이거죠. 의원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쓰레기 위주로 처리하고 해양 쓰레기를 저렇게 놓는데요. 해양 쓰레기를 놓는데 예, 예. 거기에 해양 쓰레기 줍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4명씩 있어요. 그분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의원님 저 부분을 저희가 옥도면이랑 자원순환과랑 저희랑 해서 최대로 빨리 처리하고 이후에 저렇게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라고 하면 선유도를 비롯해서 어디든지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꼭 예산 타락만 하지 말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청소, 행정과하고 또 그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쪽에 해양에서 인원이 남으면 그쪽으로 지역 마을 안 청소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꼭 그분들한테 당신은 해양이야, 당신은 마을 아니야, 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원순환과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강하구 또 해양 쓰레기는 어디를 강하구 뚝이라고 합니까? 하구라고 합니까? 강하구 해양 쓰레기는
강하구가 이쪽 그 계야도 쪽으로 연도 그쪽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갸도고 연도고 그 사이를요? 예, 예. 그 사이를. 근데 그게 지금 내년도까지 그 한국 어촌어항공단에 맡겨가지고 사업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죠. 지금 22년도까지 여천원공단에서 공기관 위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직접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지금 하고 있어요? 편성하고 있어요? 3억 정도 든다. 3억 정도요? 예. 근데 한국 어촌어항공단에서 할 때는 얼마를 했어요? 3억 가지고 이제 아니 그쪽에서 할 때는 얼마? 그러니까 저희 돈을 공개당 위탁을 하니까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했을 때는 약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쪽에서 할 때는 우리 시하고 저기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3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12억이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3억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강하구 쓰레기는 3억으로 똑같고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이 12억 정도. 그러니까요. 별도로 네. 이제 예. 그러면 예. 그 쓰레기의 그 용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 쓰레기 다 예, 예. 모든 것은 다 해양 쓰레기는 예, 예. 수출풀, 예, 부유성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플라스틱 예,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폐그물, 예, 예. 또 폐루프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시가 3억 이제는 우리 시에서만 한다 해가지고 3억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바다를 좀 깨끗하게 우리 관광지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현재 예. 우리 군산은 전체가 섬이 16개 관광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그 동안은 22년도까지는 약 10, 그러니까 강하구가 3억이었고요.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예,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하는데 예, 금년도 예산은 지금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은 3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니, 그 아까 강하구만 할수 3억이라는 있도록, 말씀이고요. 예, 해양 쓰레기 정확하게 하면 작년하고 금년 예산은 계속 비슷합니다.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하겠어요. 국장님 오늘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느낀 점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업무 보고 받았을 때 대안 제시하고 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좀 업무를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다라고 현장을 제가 자주 못 나가봤은 부분들도 있고 또 저 그냥 업무상으로 좀 큰 거 위주로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좀 많이 빠뜨리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같이 직원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실수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아주 정말 능력 있고 평소 잘하는 걸로 알고 저도 존경을 많이 해요. 그런데 평소에도 일도 잘 하시고 또 현장도 잘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 얘기하고 대안 제시하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전 결산을 해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을 더 쓰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합니다. 격려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해주셨을 때 직원들이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제점 제기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대안 제시한 걸 풀어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하면서 경직된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드지 마시고 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공직 사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얘기를 담아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서동 의원님. 지금 우리가 3개, 4개 사업으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바다 지킴이 예, 사업은 그렇습니다. 연육교에 연결된 지역의 섬들을 인건비를 상정해서 수거 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 환경 정비도 마찬가지고,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지킴이나 정비 사업을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수거 사업을 할 때 시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 시간 부분이 그 하루에 일정이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4시간 사업을 추진하다면 참여자가 적어요. 그리고 일의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말 그대로 대충 하고 가는 실정이 있어요. 그러나 바다 지킴이 사업 같은 건 8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인건비 상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명 의식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추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그런 인건비성에 대한 시간 부분을 조정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형식적에 극하지 말고 그냥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만 어때 형식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말고 제대로 정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인건비 상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상정은 쭉 시간을 늘리든지, 예? 인건비성을 더 높이든지, 일당을 높이든지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연육기에 연결된 섬들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도서 섬 지역으로 된 지금 이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PPT 자료에 의해서 그 적환장으로 다 쓰레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 적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집화해서 모아서 지금 수거해가는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가 분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거에 대한 운반 과정들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지선을 운영하잖아요. 예? 예. 요즘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평수구역과 연근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예, 알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입찰 과정에 있을 때 분명히 담아서 입찰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배가 평수구역만 다니는 구역이 있고 근해구역까지 가는 바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청도 같은 데는 못 가요. 그죠? 평수구역으로 돼 있으면 못 갑니다. 근해구역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설계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도 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유신면 점사용 허가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사용 점사용 허가가 나가는 것은 적법한 어떤 관으로서의 비상 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우리가 개별로 지금 점사용 허가가 나는 거 있죠. 예, 개인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출입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매설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주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 봐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23년도 1월 1일에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점사용 허가가 보통 돼 있어요. 보면 보통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어구 야적장, 또 어구 건조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레저, 해양 레저 관련돼서 사용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사후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또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은 너무 과다하게 수면을 사용 허가를 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평방미터만도 필요한데 100평방미터를 그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을 꼭 점검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점사용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내 땅이라는 인식이 이상스럽게 가져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불법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불법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필요로 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이거 나가실 때 우리 담당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점검 나가서 점사용 허가 나가시나요?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 자체가 목적하고 달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은 그 공유수면 허가는 이제 취소하고 원상 복귀를 시켜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볼 때는 점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의례적으로 지금 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점검 않고 그냥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적 외로 그 점사용 허가가 나면 당연히 원상 조치를 하고 사용 허가를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져요. 예?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제 연내에 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는 예, 그리고 이제 또 연장 수산 안 계류장 해주는 같은 것도 예. 그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를 해야죠. 근데 점사용 허가가 나가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점사용 허가가 나가서는 사용을 안 해. 그러면 현장 점검에서 사용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내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1년씩 연장 신청을 해갖고 사용료만 내고 사용은 않고 사용료만 내고 그러고 있다는 실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전자의 말씀대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정확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까지 공유수면 점수가 허가 되게 1년 단위로 개인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안에 공유수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의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원상 회복 명령이나 그 허가를 이제 내년부터 안 내주는 걸로 예,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구적으로 보면 침몰선 탐사로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침몰선 탐사 지금 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네? 김양식 면허지역 구역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신항만 항로구역이에요. 네? 지금 우리 공사 바지선들이 그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몰선 탐사도 하지도 않고 있어. 근데 또 이것도 또 나갔어. 1년에. 탐사도 안 해.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조사했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친문서 탐사를 안 한 건 맞고요. 저희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 그 또 신청을 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또 향후 계획이 있어서 또 신청을 한다고 아니,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탐사하고. 아니 2023년도 1월 1일 날 이게 나갔어요. 점사용 허가가. 코로나하고 탐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위치 파악이 제가 좀 대략적으로 볼 때는 김양식 면허지고 또 하나는 그쪽에 또 우리 지금 신항만 공사 구간에 항로구역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게 뭐 탐사가 우선입니까?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우선이고 우리 지자체의 신항만 건설 사업이 항만 사업이 우선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선과 그렇습니다. 후를 정확히 나눠서 이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인허가사항을 발생시켜야지 이게 의례적인 사항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 또 점상 허가가 들어오겠죠. 이 연말에 부분을 철저하게 들어옵니다, 꼼꼼하게 좀 따져서 해주시고 또 하나 예.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유도 2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3군데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다른 도서 지역은 사용 점용 허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군데는 우리 1억조 유람선이 지금 점용 사용 허가를 하고 현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를 보면 우리가 전에 사용 허가가 지금 월명유람과 한림해운. 예, 원룸행운합수는 예. 한림해운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장교가 지금 설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는 우리 군산시에서 설켜 있는 공동 도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유람선을 운영을 않는 사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점사용 허가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않는데도 지금 6개월 단위로 지금 사용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이제 부선 설치를 그 유람선 측에서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당연하죠. 예. 부선 설치를 했으니까 사용 허가 나갔겠죠. 어항 사용 점용 허가가 나갔겠죠. 자, 그러면 부선 설치를 해서 그 우리 유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허가 기간이 이제 연말까지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연말인데 예. 제가 5년 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의례적으로 이것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점검 않고 신청서 두르면 점사용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허가 기간이 연말에 끝나니까 그 전에 이제 함선이 이제 그쪽 점사용자가 설치한 함선은 철거 후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함선을 지금 그 설치하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가 나갔는데 예. 유람선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폐 유람선이 지금 그쪽에 정박돼 있어요. 거가 우리 폐선 그 정박 장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감독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금 생소하게 말씀 보고 받으시죠? 의회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 알고 내용은 계셨으면 직무유기죠. 요즘 엊그저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죠. 우리 담당 계장 알고 계셨어요? 담당 계장님 네,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지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근반에 우리가 관리도 명도 말도 방축도 차도선 정착지에 대해서 도교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 그 회사들이
이미 점용 사실하고 있어서 그 외적에다 지금 해야 되는 실정에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점사용화가 12월 30일까지 지금 만료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 1월 달에는 급히 뭐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이 부분은 내년에는 그 사용 시설에 대한 행위 처분을 하시고 또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조치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한세 의원님. 네, 과장님 그 611쪽 자료 군산항 포트세일즈하고 633쪽 물동량 통계 조사 그리고 649쪽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서 군산항의 어떤 수신 문제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군산항 물동량 분석을 보면 이제 뭐 개항 이래 처음으로 2천만 톤을 21년도부터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증가를 했고 국내 총 물동량이 감소하는 중에도 이제 군산항의 물동량은 증가를 타 항만에 대해서 월등하게 많이 했다라는 분석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예. 과장님 항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어떤 주요 지표랄까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이제 화주나 선사들이나 가장 우선점 물류비 절감이 가장 그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항만의 이제 기반 시설인 아까 말씀드린 데 저반 시설이라든가 항로라든가 그런 것이 유지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물류비라든가 저렴하고 뒤에 이제 항만의 어떤 인프라들 잘 갖춰줘야 뭐 이제 오겠죠. 선사금, 포더가 이제 화물들이.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항만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물동량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선박이 입출항 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이제 수출입 처리 실적이 얼마나 많느냐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주로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군산항의 하역 능력이 연간 한 3천만 톤, 3,007만 톤 정도인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한 70% 정도 가동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항만의 전체 그 물동량 중에서 점유율이 한 1.4% 정도.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30개 정도 한 무역항 중에서 항구의 물동량 점유율이 한 순위로 찾으면 한 12위 정도. 12위, 3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옆에 있는 이제 보령항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가슴이 아픈 문제기도 하고요. 사실은 선박 입출항 실적도 뭐 유양선, 연안선 다 합쳐서 올해 9월 기준 자료를 보니까 한 3,000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연동해서 평가를 할 때 군산항이 경쟁력이 있다. 물론 2천만 톤을 넘어선 것은 뭐 고무적인 일이지만 경쟁력이 있다거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과장님 사실은 군산항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요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하고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평소 이제 관련 그 부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일반 화물 벌크 정도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물증력이 이 군산항이 수출 화물하고 수입 화물하고 비율이 수입이 월등히 지금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사에서 이제 물동량을 싣고 왔다가 일부는 비워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하고 군산항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테이너 화물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시성이거든요. 꾸준히 일주일이면 일회 꾸준히 그 시간에 그 컨테이너를 운송을 해줘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군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시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군산항 이제 수심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 관심이 가지시겠지만 해수부 준설 예산의 약 60% 일반 국가 무역객 60%를 군산항이 쓰고 있습니다. 신항을 제외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항은 어차피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설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군산항 항 내에만 지금 매몰되는 토사량이 1년 약 300만 입방미터가 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억에서 120억 정도 연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래사장 가서 모래를 가운데로 파내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매몰 현상이 일어납니다. 쏠리면 그래서 다시 또 매몰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도 해수부 쪽이나 그쪽에다가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막 증액 안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과의 행정구역 관할구역하고 별개로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 준설 비용이나 이제 예산 문제 제대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정확하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준설에 대한 문제를 좀 대안을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산항의 문제는 약간 어떤 구의적인 문제고 이제 미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무역협의회에서 이제 지금 9월달에 펴낸 그 전라북도 무역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의 5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 농약, 의약품, 그다음에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이 정도인데 전라북도 수출의 한 80% 그리고 수입의 40% 물량이 전라북도 유일의 군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이나 광양항으로 몰리고 있어요. 군산항을 이용을 않는 거죠. 이제 물론 이 문제는 그 화물이 군산항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 그리고 이제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항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물류비를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권들은만이라도 군산항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신규 항로 문제들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649쪽에 컨테이너 선사한테 이제 항로 개설 장려금으로 동남아 항로는 2억 원, 중국, 일본 쪽 연안 쪽이 1억, 그리고 이제 손실을 봤을 때 총액 49% 내에서 이제 3억 안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좀 지급을 하고 화물유치 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화주나 포어더 하역사들한테도 여러 가지의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산시에서 매년 5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포트 세일즈를 뭐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오셨나요?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항로 개설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항로도 지금 2군데인가가 중단이 됐죠. 베트남 쪽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긴 하나 사실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수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배후 산단 문제, 물류 기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수심 문제가 가장 큰 군산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만 톤급이 상시적으로 통항을 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마이너스 한 10.5m 정도가 맞나요? 그 정도 유지가 되나요? 예, 마이너스 10.5m 맞습니다. 10.5m. 혹시 지금 군산항에 수심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유지되는지 같이 공유가 돼 있나요? 지금 그 1, 2, 3부도 쪽은 지금 5m 정도, 6m 사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부도 쪽, 현대중공업 쪽 그쪽은 이제 11m 이상 그나마 그나마 그쪽은 잘 나오고 좀 있습니다. 가까워서요. 예. 4부도 5부도 지금 아마 7에서 9m 사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다가 배 밑바닥이 이제 뻘에 얹혀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구에서 짐을 일정 정도 하역하고 세컨드 콜링 파트로 이제 이렇게 군산항이 차고 이제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준설 예산 가지고는 뭐 1년에 쌓이는 300세제곱미터, 입방미터 정도의 준설 토를 걷어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군산항의 준설 문제를 중앙정부 예산에만 좀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역사인 부두 운영사가 해당 임차부도 이제 지금 군산에 한 31개 그 선석이 있는 부두를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명시를 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로 해서 그 하역사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선석의 그 준설토를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항로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항만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지금 사실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하역사잖아요. 이제 그 수심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역사가 정부에서 준설을 할 때 같이 맞춰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그 부두에 항만의 토사를 준설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임차료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그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 이 제도에 대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에 이것을 토사를 걷어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가 한 번 긁어내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입방제곱미터인데 겨우 예산 100만 입방제곱미터 정도를 걷어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7부두에서부터 1부두까지 전체적으로 싹 긁어내버려야 전반적으로 군산의 항해 수심이 유지가 되고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수부나 전라북도나 군산시 관계 기관들이 굉장히 협조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군산 해수청이 개청한 다음에 청장님들의 임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평균 1.3, 4년? 그리고 1년도 안 계시고 가신 분들이 잠깐 있다 머무르고 갔다 가신 분들이 한 30%가 넘어요. 그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군산 해수청의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산시나 전라북도도 항만 사무를 국가 사무라고 생각을 좀 하고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수심 문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잖아요. 예, 10년 그렇습니다. 단위로. 예, 예. 지금 내년 아마 6월까지가 수정해서 각 지역에서 수정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하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남도가 지난 그 11월 6일 날인가 아니야 6월 달에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4개 충남에는 4개 항에 18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금액으로 한 3조 5천억 정도 규모예요. 이것을 이제 올 11월에 정부에 건의해서 수정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나온 것이 당진 평택 같은 경우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 신설, 자파 부두 신규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게 양곡 부두 신규 개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양곡하고 그 사료하고 자동차가 한 5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 당진 평택에서 다시 양곡부두 신규 개발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산항, 고령항, 장항항 상당히 특화시켜서 이게 각 그 지금 충남도와 충남도의 해수청과 그리고 각각 관련 기관들이 이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사업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충남도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군산해수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수정 계획에 우리 사업들을 의견들을 모아서 사업 발굴을 해서 집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안 됐는데 최소한 군산 전라북도에 있는 대표 항이고 군산 항으로서의 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고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구체적인 수신 문제, 수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좀 힘을 모아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작년 8월에 이제 제2준설투 투기장 기재부 여타 선거까지 됐잖아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도 왔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선사들이 좀 하역사들이 그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료로 좀 보전받는 방식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힘을 모아서 수심 확보 문제 해결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경봉 의원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이제 이유 알아요. 네. 그 준설토 그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300만 입방미터를 걷어내야 되는데 1년에 100 입방미터를 걷어내면 200만 저기 입방미터는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군산시의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군산시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군산시 말을 안 듣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말 듣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 듣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 1년에 300억 필요한데 100억씩만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확보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두 번째. 군산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막 지금 긁어만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항로 중간중간에 안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반을 그걸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충분한 수심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좀 쌓이더라도 충분한 수심 확보를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즉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 뭘 해서 거기 안반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수심 확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준설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준설비를 만약에 300억 줘야 되는데 100억씩만 준다고 하면 우리 안반 제거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설도 투기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금난도라고 이제 저희가 그 흔히들 통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간 그 금난도 갖고 풀어먹은지 아세요? 금난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간 한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한 1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호 시장님 때부터 풀어먹었으니까 20년이 넘죠. 그때 용역하고 뭐 금방 개발될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비를 그만 쓰시든지. 본 의원이 그때도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제시했냐? 61만 평이니까 평당심 10만 원씩 됐으니까 600억 드리면 사니까 분할을 해서 사시라고 차라리. 그래야 군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땅에는 못해요. 뭘 못하냐? 고정식 시설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맨날 그림만 그리고 용역만 날려요. 20년 넘게. 차라리 군산시에 사시라고 제가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양 레저 시설을 하든 아니면 스포츠 시설을 하든 그나니면 뭘 하든지 간에 군산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61만 평의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준설도 투기장이 이미 다 종결이 끝났어요. 지금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초과했는데 지금 다시 거기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해수부에서는 지금 준설도를 어디다 싼다는 거예요? 7부도 앞에다가 야적장에다 싼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가 돼야만 제2준설도 투기장이 완공이 돼요. 4,500억 규모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또 어디서 발생을 하냐? 예산은 줘도 준설도를 긁어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준서를 쌓을 데가 없어요. 그 양을 소화할 만한 면적이 안 된다고요. 칠부두 앞에가 야식장이. 예. 그런 문제들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수부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와서 1년 남짓 왔다가 해수욕장을 가는데 그네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결국에는 군산 시민들, 군산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지금 문여도에 그 해양 복합 레저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400억 규모인가요? 얼마 규모로 만들고 있죠? 전체 390억 정도. 390억, 400억 규모로 만들고 있는데 예. 혹시 거기 위치가 정해진 이유를 아세요? 왜 거기에 위치가 정해졌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옛날 정수장 문여도 정수장 부지였는데 이제 그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여도 쪽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제 고군산 연결도로보다 조금 한 400, 500m 정도 좀 이격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 앞면 그 뒤쪽으로 또 그 해안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일부 조그만하게 위치는 적정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 정말 그 양심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밖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린지 아세요? 밖에서는 도저히 이 위치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선정된 위치가 본 의원이 4년간 지금 쉬었다 들어서 그러는데 저도 거기를 보고 거기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 이 앞에 땅이 누구 땅이죠? 이 앞에 땅이? 그 앞에 그 습지가 염전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네. 예, 그거는 지금 김모 회장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군산시에서 돈 있는 재벌들 군산의 그 토 재벌들 돈 벌어주려고 여기로 됐다는 거예요. 도로가 없는 맹지가 우리 해양복합관광단지 때문에 도로가 나면 땅값이 뭐 수십 배가 뛴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제 뭐 세간 얘기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는 얼핏 이렇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납득이 가면 예.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정한 행정을 했을 거라 저는 믿지만 아까도 경우에 보셔요. 우리 K 관광섬 같은 경우도 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100억을 들여서 인도교를 만드는데 건널 수 없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를. 근데 케이블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뭐 과장님 말씀은 뭐 케이블이 완전 싹 뚫은 게 아니라 반절만 끊어진 반절 끊어진 다 끊어진 거지 무슨 반절 끊었다고 하면 안 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실을 과장님 국장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통이에요, 불통.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속여먹는 거 괜찮아요. 지평부에서 맨날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죄송합니다.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어떻게 같은 청래 공무원들끼리 속이고 삽니까? 예? 내부끼리 속입니까?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행감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세요. 피드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시간이 지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 중단하는데 지금 예산주라고 할 때는 와서 예산 꼭 주셔야 됩니다. 사정하고 집행률 보면 2월 시키고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못 쓸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때 돈 없어 못 쓰는 거라도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꼭 쥐고 2월시키고 꼭 쥐고 2월시키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의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